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어제보다 성장하고 나아가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매력적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의지가 있는 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또 내일 더 나은 나로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로 혼자 있는 시간을 꼽고 싶습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과 관심 없이 발전을 꿈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은 외롭다기보다는 고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뭐냐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딱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느낌은 다 갖고 있잖아요. 히틀러가 추방해서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폴 틸리히라는 독일 신학자가 했다는 말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렇게 규정해 놨더라고요. 혼자 있어서 고통스러운 건 외로움이고 혼자 있어서 영광스러운 건 고독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고독한 순간은 인간으로서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요즘엔 고독력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고독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고독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각각 일주일 동안 아예 읽을 책만 잔뜩 싸들고 혼자 별장에 고립된다고 하죠. 이른바 생각주간을 보낸다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서 생각을 정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을 갖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고독력을 키울 수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는 혼자 있다는 사실을 외롭다거나 쓸쓸하다고 느끼기보다는 귀하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크게 2가지를 어필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이유 첫째,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죠. 그런데 이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무리 속에서 부대끼다 보면 괜히 뜻하지 않게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재단하게 되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외부와 단절돼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죠.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이죠. 자신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 나를 조금이라도 더 다듬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더 높아집니다. 제가 원래 아침형이기도 하지만 회사 다닐 때도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4시간을 확보했던 것도 자존감 상승에 꽤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전에 나를 한 번 더 단단하게 다듬는 시간으로 삼았던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면 외부 변수에 일희일비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느낄 때 발전했다고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이유 2번째. 자기 개발에 정말 도움이 되는 3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읽고, 쓰고, 사색하는 겁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책은 더 좋은 책, 덜 좋은 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모두에게 좋은 책, 꼭 읽어야 할 책, 그런 것 또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 내게 잘 읽히는 책이 있을 뿐이고 그 책이 그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이든 읽는 이가 받아들이는 만큼 그 가치가 달라지죠.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책을 인용하고 소개도 하지만 당연히 어떤 절대적 기준에 근거해서 예로 드는 책들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책이든 책을 읽는 시간은 가급적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가 주는 장점이나 의미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세계를 바로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책이 왜 그런 느낌을 줄까는 직접 글을 써보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어떤 글이든 글을 쓰다 보면 자기 내면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글을 계속 전개해 나간다는 건 최소한 논리를 갖춰서 이른바 말이 되게 쓴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글을 쓰면서는 나의 사고나 내면의 소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든 자기 개발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로 이루어진 책을 읽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최소한 한 사람의 정리된 세계를 만나는 것과 다름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세계는 좀 더 확장되는 거겠죠. 다만 중요한 전제 하나는 읽고 쓰면서 사색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이치를 따져볼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쇼펜하우어가 문장론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를 통해 사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이 쓴 책은 그 사람이 사색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책을 재료 삼아서 나의 머리로 다시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나의 세계를 보다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생각하면서 읽고 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해밍웨이가 글을 쓴다는 것은 최상의 경우라도 고독한 일이다 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 베스트셀러 중에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죠.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 교수가 고독력을 강조하면서 쓴 책인데 약간 거침없이 쓴 측면이 있어서 호불호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꽤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꽤 인상 깊었던 한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전우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온 나의 지난 세월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였어요. 나의 가장 든든한 전우, 나의 가장 소중한 동행은 바로 나 자신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게 힘이 됩니다. 나의 의지로 내가 나를 영원히 믿고 지켜줄 수 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전우와 만나면서 고독을 즐길 수 있다면, 그런 고독력이 있다면 나는 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또 뵐게요.